네, 반갑습니다. 10월 29일,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종목 진단 해드려야죠. 10월이 또 이제 마지막 마무리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 10월 한 달 동안 수급 동향들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10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많이 사들였죠. 자, 이 부분들 알아볼 거고요. 기관들이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 SDI와 하나금융지주로 되어 있고요. 개인들이 순매수한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네요. 이 종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결론은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먼저 알아보도록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일단은 그동안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에 비해서 뭐 조금 덜어진 모습이고요. 지금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 이 소식 때문에 하이닉스까지 영향을 준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매출은 긍정적이고 영업이익은 좀 줄어드는 근형대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해소가 된다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삼성전자에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지지라인대 같은 경우는 일단 55,000원, 뭐 이 라인대에서 지금 계속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고비는 넘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세 라인이 형성이 좀 된다라면은 살짝 벗어나는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추세를 좀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금요일날 뭐 이렇게 그 음봉으로 떨어진 모습들은 나쁘지 않아요. 상승 이후에 들어와서 지지점을 만들고 다시 반등을 하게 된다면 주가가 눌림목 형태를 띌 수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더 확실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가야 되겠다,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종목을 매도를 쳐야 될 이유가 없겠습니다. 자, RSI 지표 보시면은 계속 올라갔으면 아마 과매수로 들어가서 또 문매를 한번 맞았겠죠. 근데 이번 조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중위권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럼 옆으로 횡보만 조금 해줘도 더 떨어질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과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삼성전자에 대한 지지라인 때 일단 55,000원 잡아놓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지금 현재 조금 떨어져서 아래쪽 지지라인 테스트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56,000원, 56,000원 300원 정도 라인 때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일단 잘 살펴보시고요. 주가가 떨어진 이후에 지지받고 반등이 나간다라면 그 흐름이 돌아서는 위치에서 다시 58,000원, 59,000원 회복되는 그 위치가 된다면 이번에 턴에서는 6만원이 넘어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물량을 조금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매집에 대한 그런 기대치로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종목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면 삼성전자에도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게 될 테고요. 주가는 상승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매도하지 말고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겠고요. 매수는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들어가시기는 좀 애매하니까 매수는 좀 기다렸다가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지지선 잡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보도록 할게요. 네, 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같이 떨어졌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쪽에 1위잖아요. 이쪽에서 1위인데 여기서 감산을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경쟁 상대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떨어진 모습 좀 있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에 실적도 그게 썩 좋지 않았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부담감을 좀 키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틀 사이에 10% 넘게 하락했다는 것은 조금 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실제로 이제 외국인 매도도 좀 나오고 기관 매도도 좀 나오고 해서 수급적인 부담감도 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또 단기간에 치고 올라간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지지 라인이 지금 9만원대에서 형성이 됐었는데 이걸 한 방에 치고 내려간 모습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 여기 9만원대, 10만원대 여기 라인 때부터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고요. 그 물량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외국인들의 매수 평균 단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10만원대 이상대에서 형성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수를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 평단가가 조금 내려갔다가 친다면 10만원을 전후로 하는 가격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게 떨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자, 지금 현재 과매도 시점까지 들어가려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과매도까지는 안 보여줄 것 같고요. 대신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 라인이 잡혀야지만이 주가 반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급락이 두 번 나왔다라면 다음 날은 약한 하락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뭐 캔들이 좀 약해진다거나 몸통이 좀 작아진다거나 그런 형태로 하락을 조금 조절시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나겠죠.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이제는 반등을 모색할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등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 싶기는 한데 여전히 저항대로 얹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추세가 하단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좀 대응하기 어렵죠. 근데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갔고, 상승 이후에 눌림목 형태 비슷하게 나타난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 악재를 통한 주가락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만큼 빨리 회복해 주느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별 문제 없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고,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반등 나가는 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날 일단 양봉 치고 나가면 단기 반등 기대를 해보셔도 있겠는데, 단기적 접근은 뭐 굳이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또 따라 들어갈 이유도 없겠죠. 정상적으로 대응하시거나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저 위쪽이요. 94,000원, 95,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거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잘 살펴보고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신규 접근은 단기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월요일날 올라가는 건 그런 거 괜찮은데 굳이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을 거다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 대응하실 분들은 오히려 저 92,000~93,000원대까지 올라간 이후에 대응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삼성 SDI 볼게요. 네. 삼성 SDI는 실적도 굉장히 좋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쪽에서 가장 강한 종목.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증권사 리포트가 무지막지하게 나왔었죠. 목표 주가 108만원. 그 자리가 언제였냐면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비슷하게 만들어낸 자리. 물론 신고가는 아닙니다. 왜냐면 80만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신고가는 아니고, 올해 내내 지금 보시면은 그다지 재미없었어요. 이제 이만큼 올라가서 겨우 본전 또는 그 이상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뭐 올 초에 많이 빠졌을 때 매수했거나 또는 뭐 저점 라인 때 통과하면서 진행될 때 매수했거나 이런 분들은 수익이 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은 아직도 손해 구간이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배터리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이 사기에 가장 괜찮겠다 싶은 것들은 SDI라고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 보시면 최근에 SDI의 주가 상승력이 가장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LG 에너지솔루션도 많이 올라온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상승 강도로 본다면 SDI가 훨씬 더 크죠. 자, 그런 모습이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부담이 됩니다. 왜냐면 매물대 접근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증권사 리포트가 무엇보다도 마음에 걸려요. 108만원 목표 주가.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치고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기대감은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있다고 해서 주가가 현재 가치 대비해 가지고 무려 한 50%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까지 올라가죠. 거의 한 40~50%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많이 올라온 상태,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의 고평가 국면 해소되지 않았죠. 뭐 소재라든지 또는 배터리 종목들.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의 퍼가 800배, 900배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인정 구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주가를 좀 낮추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주가가 100만원 넘어갈 때까지 올라가는 거 약간 오버라고 봐야 되겠죠. 자, 거기까지 보는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매수가 좀 들어와서 주가를 올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차익 실현 들어간지 여부를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급등주 형태의 모습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 유지하시고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대응하시면 되는데 신규 접근은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재밌을 거 한 개도 없어요. 네. 기존에 여기 60만원 정도 했을 때 들어갔다면 그래도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한 20% 정도 나왔을 테니까 해볼만 했을 텐데 저 위쪽 라인대에서는 지금은 대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추격 매수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하나금융지주 넘어갈게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죠? 자, 은행주들, 고배당. 자, 배당을 많이 준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7~8% 정도 배당 성향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은행주도 실적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배당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자, 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배당 성향이 높아진 이런 은행주들을 가만둘 리가 없겠죠. 매수를 조금씩 들어가는 모습이 좀 될 것 같고요. 금리는 더 올라갈 거예요. 금리는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올해 시점보다도 내년도 시점에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증시 쪽이나 코인 쪽, 부동산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은행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융통할 수 있는 돈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 높은 금리 속에서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하나금융지주뿐만 아니라 뭐 KB금융이나 기업은행 또는
뭐 신한지주 뭐 등등등 이렇게 은행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다 배당을 많이 줄 겁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들 이런 것들도 좋은 흐름들 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배당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연말에 좀 강한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지금 은행주라는 특수한 상황들, 또 그다음에 보험주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리 인상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좀 길게 봐야 된다는 거 빼놓고는 단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뭐 배당 성향도 높고 대응하기도 좋고 주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순이익 증가세를 보였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놓칠 이유가 없겠죠. 잘 들고 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모든 은행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포지션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을 텐데 매도하지 말고 잘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대신에 좀 중장기적으로 뽑아야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거나 그런 전략들보다는 길게 보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지금 조금은 애매합니다. 자, 아래쪽에서 치고 넘어갈 때 매수하시면 좋은데 아래쪽 대비해서 지금 한 7, 8% 정도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매수하기가 더 껄끄러워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매수보다는 조금 기다리세요. 어차피 길게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매수의 기회는 반드시 줄 겁니다. 그래서 그 매수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서두르실 이유 없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전략만 잘 유지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 잘 지켜보시고, 금리 인상에 따른 기대치가 높은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배당과 관련된 또는 수익성과 관련된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볼게요. 네이버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다. 근데 지금 좋지 않아요. 어차피 뭐 많이 내려가서 더 내리게도 없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좋지 않아요.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여기까지 얻어맞았는데 뭐 더 빠질 게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상황이 안 좋고 되어 있지만 뭐 지금 매도하시는 것은 오히려 좀 불합리한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회비용이죠. 주가가 지금 떨어진 이유가 뭐 업황의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요.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그런 반납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플랫폼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었지만 그것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떨어진 모습이 된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었다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상화 되려면 네, 시간이 필요하겠죠.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많이 해먹고 또 팔아먹은 물량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나가려면 제법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더 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서 그냥 세워라 내어라 계속 기다릴 수는 없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은 당장은 매도하기 좀 어렵죠. 왜냐면 뭐 시장 자체도 별로 좋지 않고요. 주가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팔고 또 다른 종목 갈아타기도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장이 올라가게 되면 일단 옥석이 좀 가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 종목과 저 종목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서 대응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상황만 딱 놓고 봐서는 그냥 별로예요. 별론데 매도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 봤을 때는 시장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가가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렇다면 뭐 이리저리 갈아탄다고 해서 특별히 좋아질 만한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 지키고 있다가요 시장이 올라갈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상승 흐름을 타고 어느 시점 도달했을 때 매도하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매물대가 가장 많은 곳이 한 24만원쯤 나와있기 때문에 뭐 운만 좋다면 24만원대까지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홀딩 전략을 조금만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매도하시는 것은 조금 네 빠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장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접근은 네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죠. 뭐 주가 더 떨어질 수 있는 변동성도 있기 때문에 원래 많이 깨져있는 상태라면은 좀 더 빠진다고 해서 큰일 날 건 아니지만 신규 접근 들어가서 깨지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규 접근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요. 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 게임즈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지금 문제시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는데 저점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네이버보다는 지금 약간 더 리스킹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래쪽
매물이 많은 곳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4만원 아래쪽에 저점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매물대를 본다면 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4만원 아래쪽까지 봐줘야지 돼요. 그러면 현재 뭐 위쪽에서 내려온 물량에 비해서는 크게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아래쪽까지 떨어진다, 지금 샀는데 아래쪽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적어도 20% 넘는 하락률을 기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종목은 좀 멀었어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등 전부 다 아직 좀 멀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 희망을 실을 필요는 아직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 악재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이 자리를 지켜주게 돼서 다시 올라설 수만 있다라면 단기 반등 정도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수 의견을 봐야 될 이유는 없겠죠. 뭐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 노리고 난 5%, 10% 먹겠어. 운이 좋으면 한 20, 30% 먹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려면 리스크를 많이 걸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안 그래도 어려운 시장에서 리스크를 걸면서까지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카카오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내려와서 이제는 매료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지금은 일단 그냥 갖고 계신 게 유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성된 이 지지라인 때 있죠. 여기가 47,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자리 무너지면은 그래도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좀 빠져나오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간다면 지금 당장 매도할 이유는 또 없지 않을까 생각되니까요. 이게 지지가 되는지 돌아선지 그 여부를 잘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가지 종목이네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 SDI, 하나금융지주, 네이버, 카카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